안녕하세요. 매주여행 김종국입니다. 오늘은 스위스 트리모스사의 벡트라 터치라는 모델에 대해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벡트라 터치라는 모델은 이 정관 위에 올라와 있는 두 개의 장비 중에 오른쪽에 해당하는 장비가 벡트라 터치라는 모델이고요. 왼쪽에 있는 모델은 V 플러스라고 해서 이 벡트라 터치와 동일 연도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이 두 개의 모델은 2005년도에 출시가 되었고요. 단종된 해인 2015년도까지 약 10년간 2천여 대 이상이 국내에 납품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종된 장비를 먼저 리뷰를 해드리는 이유는 신규 장비를 리뷰함으로써 어떤 판매에 집중하는 모습보다 기존에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많은 고객분들의 니즈를 해소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벡트라 터치라는 모델에 대한 간단한 사용법과 고객이 할 수 있는 자가진단 및 처방법, 또 이상징후가 심화되었을 때 저희 쪽에 입고를 시키고 어떠한 형태로 AS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벡트라 터치라는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벡트라 터치를 포함한 트리모스의 모든 2차원 측정기와 하이트 게이지의 측정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 디스플레이와 구현해낼 수 있는 정밀도의 차이가 급에 따라 약간씩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벡트라 터치는 디스플레이 터치식과 버튼식을 병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 내에 중앙을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고 이 전원 버튼을 3초간 눌러주시면 제품이 부팅됩니다. 제품이 부팅됨과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핸드휠의 에어 버튼입니다. 이 에어 버튼 같은 경우는 정반 위에서 제품이 아주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한 서포팅 기능이고요. 별도의 에어 라인을 연결하지 않아도 자체 에어 베어링을 통해서 정반 위에서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처음 장비를 켜게 되면은 레퍼런스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레퍼런스란 장비의 기준점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장비의 기준점은 각인되어 있는 흰색 화살표가 이 장비의 기준점이고요. 이 기준점을 프로브가 지나가 주시면 프로브 세팅 그림으로 나옵니다. 프로브 세팅 그림에서는 하단부와 상단부를 총 2회 반복해서 프로빙 해주시면 이 프로브의 상수값을 장비가 인식하게 됩니다. 프로브 세팅이 된 이후에 어떠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기준면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기준면 같은 경우는 통상 바닥면을 많이 잡거나 어떤 임의의 기준면을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닥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바닥면을 프로빙하고 6번 제로 세팅 키를 눌러주시면 B 소리가 난 구간을 기억해서 그 구간을 제로 세팅을 하고요. 제로 세팅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바닥면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세팅법입니다. 이후에 어떤 단차 측정이나 내외경 측정, 그루브 측정 같은 경우는 저희 유튜브 채널인 매저행TV 내에 V7 기본 운영 영상을 확인하여 보시면 기본적인 측정 방법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트리모스 벡트라 터치 모델을 사용해서 측정을 하기 위한 측정 이전까지의 세팅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이번 순서는 이 벡트라 터치 모델을 오래 사용하기 위한 관리 방법과 이 제품이 이상 징후를 보일 때 사용자가 직접 하실 수 있는 자가 진단 및 처방법, 그리고 이상 징후가 심화된다면 트리모스의 한국 에이전트인 저희 매저행으로 입고가 되어서 어떠한 절차대로 기술 지원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방법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인 매저엠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MM 소식이라는 탭이 있고요. 그 탭 안에 트리모스 장비 관리 팁이라는 게시물이 있습니다. 그 게시물을 확인해 보시면 이 벡트라 터치 모델을 포함한 트리모스의 모든 2차원 측정기와 하이트 게이지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사진과 함께 아주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 영상과 그 게시물을 병행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두 가지만 면밀하게 확인을 하셔도 제품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제품의 이상 징후가 보였을 때 고객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자가 진단 및 처방법, 그리고 예방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품의 이상 징후에 있어서 사용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정밀도 부분입니다. 정밀도란 이 장비가 가지고 있는 측정 오차의 편차량을 얘기하는데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400mm까지 측정을 할 수 있고요. 400mm를 기준으로 3.5미크론의 측정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펙이죠. 실제로 10mm짜리 마스터 게이지를 측정을 했을 때 10.003mm, 9.997mm까지는 측정 오차를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편차를 벗어났을 때는 측정 정밀도에 이상이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측정 정밀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환경은 온도와 습도를 들 수 있고요. 온도 같은 경우는 제조사인 트리모스에서 권장하는 온도가 20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입니다.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장과 현장의 온도를 20도로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지만 최대한 20도에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그러니까 20도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5도까지는 어떤 측정 편차량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지만, 그래도 20도를 최대한 맞춰주셔야 된다는 부분 인지해 주시고요. 습도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달이 현재 9월인데 지난달 8월 달에 장마철이 있을 때 한 2건 정도가 저희 쪽으로 실제로 습도 문제로 입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습도에 문제가 걸렸을 때는 디스플레이에 이해할 수 없는 에러 메시지가 뜨거나 전원 케이블이 꽂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 케이블을 꽂아달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사용자가 직접 확인을 하셨을 때 어떤 이 문제를 파악할 수 없는 메시지가 뜬다면 일단 저희 쪽으로 먼저 연락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환경적인 요인 다음으로 정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청결도 문제입니다. 청결도란 현장의 상황이 유분이나 이물질이 많이 날아다닌다고 했을 때 이 정반의 청결도와 이 제품의 베이스의 청결도를 얘기합니다. 석정방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정반 세척제나 알코올을 이용해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분이 쌓이게 되면 이 기름이 쌓여서 베이스의 에어 베어링 쪽에 침투를 하게 돼서 이 에어 베어링이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정밀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바닥과 닿는 이 제품의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어 베어링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앞에, 뒤에, 이렇게 옆에. 이 에어 베어링도 정밀도가 안 나온다면 닦아주셔야 됩니다. 뭘로? 알코올로. 이 에어 베어링 같은 경우는 WD나 정반 세척제로 똑같이 닦으시려고 하는데요. 절대 그렇게 닦으시면 안 됩니다. 녹이 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알코올로 닦아주셔야 되고요. 에어 베어링을 닦는 방법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이스가 바닥과 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비를 살짝 기울여 주시면 에어 베어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앞에, 그리고 또 옆을 닦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기울여서 옆을 닦아주시고요. 뒤에는 또 제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기울여서 뒤쪽도 좀 닦아주시면 정밀도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2개의 청결도를 신경을 쓰고 나면 또 마지막으로 어느 부분의 청결도를 신경 써야 되느냐, 이 프로브 부분입니다. 이 프로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루비볼로 되어 있는데요. 카바이드 볼로 되어 있는 프로브도 있고요. 이 프로브가 제품과 닿는 과정,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품과 이렇게 닿게 됩니다. 닿는 과정에서 제품에 묻어있는 이물이 이 프로브로 이전이 되면, 이 프로브에 묻어있는 상태로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 오차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적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분의 1, 만분의 1 단위를 측정하는 아주 초정밀의 측정 장비입니다. 약간의 이물질만 묻어도, 약간의 어떤 유분이나 먼지만 있어도 측정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과 제품의 청결도, 그리고 현장의 청결도를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느 정도 정밀도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고객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자가 진단 및 처방법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떤 증상이 보였을 때 저희 쪽으로 입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래시적인 문제입니다. 백래시란 이 제품 자체가 프로빙을 한다고 하는데요. 측정면과 이 프로브가 맞 닿은 상태에서 일정 압력이 들어가야 측정이 됩니다. 이 압력은 1N이고요. 이 압력이 들어간 상태에서 핸드휠이 이 상태로 멈춰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핸드휠이 말려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얘를 위로 올려서 측정을 했을 때 또 이렇게 멈춰 있어야 되는데 핸드휠이 말려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려서 돌아오게 되면 위로 측정이 아예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하부로는 측정이 되지만.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저희가 백래시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에는 저희 쪽으로 입고를 시키셔서 백래시를 잡아줄 수 있는 기술 지원을 받으셔야 되고요. 또는 핸드휠을 바꾸셔야 될 수도 있고요. 최대한 저희는 부품을 교환하지 않는 선에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지금 측정을 하는 압력이 이렇게 삐소리가 나면서 측정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눌러도 압력 게이지가 빨간색으로 바뀌지만 측정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때도 압력 이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드나 어떤 저희 압력 센서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럴 때도 저희 쪽으로 좀 입고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아예 프로빙이 안 되는 경우 또는 내가 1N 이상 지금 이 색깔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압력 게이지가 초록색이어야 되는데 빨간색이 되어야 측정을 한다. 그러니까 일정 압력 선을 넘어가서 얘가 프로빙이 된다. 그럴 때에도 저희 쪽으로 입고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이제 많이 나오는 케이스들인데 이 외에 저희가 오늘 알려드리지 않은 그 이상 징후가 보였을 때도 꼭 저희 쪽으로 입고시키셔야 된다는 점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이 측정을 하시다 보면 측정값이 변화량이 없거나 내가 아무 어떤 키를 눌러도 이 키가 먹히지 않거나 터치도 먹히지 않거나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멈춰있고 이 불이 다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저희가 뻑이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전문 용어로 뻑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장비를 리셋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리셋은 이 장비의 뒷면에 보시면 하단부에 영상에는 보이시지 않으실 겁니다. 이 하단부, 좌측 하단부에 영어로 리셋이라고 써 있고요. 바늘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멍 부분을 바늘을 넣어서 리셋을 시킬 수도 있지만 사실 현장에 바늘을 다 보유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방법 말고 더 간편한 방법으로 지금 꽂혀있는 이 두 개의 케이블을 완전히 제거하셨다가 3초 동안 대기하셨다 다시 껴주시면 이 제품이 리셋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측정을 하기 위해 이 스케일을 읽어내는 케이블과 이 장비와 디스플레이를 연결하는 케이블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전원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직각도 프로브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모든 케이블을 다 제거한 후에 3초 동안 대기하셨다 다시 이 두 개 위아래 우측에 이 두 개만 껴주시면 제품이 리셋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품이 뻑이 났을 때의 팁으로 간직을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의 이상 징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인 저희 기밀적인 부분도 있고요. 간단하게 고객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 또 가장 많이 AS적인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쪽으로, 저희 회사인 매저엠으로 제품이 입고가 되면 2차원 측정기나 하이트 게이지 같은 경우는 통상 일주일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AS 부품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벡트라 터치의 이전 모델인 버티칼 3 TVA
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검정색과 초록색의 배합으로 되어 있는 모델인데요. 그 모델 같은 경우는 2001년까지 판매가 되었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단종된 지는 17년, 18년이 되었죠. 그런 모델들도 지금 현재 저희 쪽에서 모두 AS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사용을 하시다가 문제가 있으셔서 이걸 어디서 AS를 받아야 되지? 이게 오래돼서 AS가 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쪽에 요청을 하셔서 AS를 받으시면 됩니다. 모든 AS는 일주일 내 처리합니다. 고객이 저희 장비를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을 느끼고 뒤에서 저희가 항상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